스포츠의 따끈따끈한 뒷얘기를 듣는 시간 스담스담. 이번 주에는 뉴페이스와 함께 해보겠습니다. 박주린 기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사실 스담스담에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트라이애슬론 실업팀 선수였죠. 최숙현 선수가 지난 26일에 세상을 떠났는데요. 체육계의 폭력이 23살의 젊은 선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.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고 남겼습니다. 요즘 막 갔네. 뭐라는 거 아니라니까?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좀 폭행을 당했는데 얼마나 괴로웠던 건가요? 이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탄산음료를 시켰나 봐요. 그랬더니 이제 빵을 20만 원어치를 사오게 해서 이제 토할 때까지 먹게 했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. 상당히 악랄한 행위죠. 이 폭행의 주도자가 팀 닥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인가요? 사실 처음에 선수들에게 자기 미국에서 공부한 의사다. 그리고 심지어 펠프스를 자기가 좀 재활을 도왔다. 뭐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해요. 경찰에 조사를 해봤더니 의사도 아니고 경북 경산에 있는 한 개인 병원에서 물리치료 보조 역할을 좀 해왔다고 전해져요.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선수가 있거든요. 이 선수가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나 봐요. 재활을 도와주면서 연을 좀 쌓았다고 해요. 그리고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 감독과는 또 고향 선후배 사이. 그래서 이런저런 연을 통해서 경주시청에서 일을 하게 된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경주시청 명단에는 없는 분입니다. 이 선수단 소속인지조차 네. 경주시청은 몰랐던 거네요. 네, 명단에 없으니까. 그런데 일을 하니까 돈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이 돈을 선수들이 받는 급여에서 떼가지고 준 거예요. 3년간 계좌를 통해서 드러난 것만 해도 최숙현 선수만 1,500만 원을 보냈어요, 이분한테. 쉽게 말하면 때리고 돈 뺏은 거예요. 근데 이 장모 선수도 이 폭행 사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. 장모 선수가 사실은 이제 여자 트라이애슬론계에서는 사실 국내에서 독보적인 선수였어요.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는 은메달까지 땄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의 영향력이라는 게 커질 수밖에 없죠. 그쵸. 그런데 이게 이제 과하다 못해서 사실 이 팀에서 기형적인 방식으로 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. 감독이 이제 최숙현 선수가 이 선수에게 뭐 폭언을 듣고 나서 이제 울고 있으니까 최숙현 선수에게 가가지고 너 살고 싶으면 이 선수에게 빌어라.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이 선수가 이간질 시킨다든가 이게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. 오죽하면 선수들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처벌 1순위는 감독이나 팀닥터가 아니라 이 장모 선수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. 그리고 저희가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이후에 감독과 이 장모 선수를 함께 취재진이 인터뷰를 할 뭐 기회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보면 감독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이 선수가 감독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도 이 선수 앞에서 약간 좀 쩔쩔맨 듯한 느낌? 이런 걸 좀 받았어요. 사람들이 좀 분노하는 지점은 안타깝긴 하지만 미안하진 않다. 이런 발언을 했어요.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죽은 건 안타까운 건데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없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. 폭행 폭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? 네. 아니란 말씀이시죠 지금? 조사 중에 모든 사실을 성실 조사를 임했습니다.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엊그제 약간 좀 미묘한 변화가 좀 있긴 했어요. 이 남자 선수 김모 선수가 어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도 때렸고 장모 선수도 때렸고 감독도 때렸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이게 지금 이 세 가해자 3명 모두가 각기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거든요. 죄를 반성하고 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면 좀 양형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닌가. 그래서 내부에서도 그 균열이 좀 오고 있는 게 아닌가. 가장 안타까운 건 최숙현 선수가 이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최숙현 선수가 무려 5개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특히 사망 전날에 대한 체육회 이 조사관과 통화한 내용이 밝혀져서 더 안타까웠어요. 그리고 저희한테도 항상 비행기 값이라 하고 돈을 걷어갔지 뭐 훈련비로 쓸 거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었어요. 선수나 학부형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추가 비용식으로 비행기표 값이다 이렇게 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라든지 있으면 그걸 보내줘요.
그런 게 없어요, 지금 저희한테. 최석현 선수가 어떤 우울증을 갖게 되고 좀 괴로워진 계기가 이제 이런 폭행이었다면 결정적으로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기관들에서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데 대한 좌절감 같은 것들이 깔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안타까웠고 좀 이 문제를 고치려면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? 고치기 위해서는 원인을 살펴보는 게 좀 먼저일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성적 지상주의겠죠. 그리고 이 지도자와 선수 간의 이 상명하복 같은 문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뭐 스포츠에서는 좀 심하거든요.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에서 만든 국가대표 행동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선수는 선수촌 내외에서 지도자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된다, 따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. 체육계 자체의 이런 전반적인 인식이 지도자의 말이 선수의 인권보다는 우선한다라는 게 좀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지금 제도적으로도 사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결론을 내라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래서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독립기관을 좀 따로 만들어서 결과를 꺼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저희가 오늘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줄로 좀 평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? 죽어야 움직이는 사회, 뭐 언제까지 계속 둘 겁니까? 네,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질문이 사실 저에게도 좀 돌아오더라고요. 사실 언론의 본연의 임무가 비판과 감시잖아요. 저도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.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었는데요.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. 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